용사하제요 조간이나잉이라 시제문자요 내복 이상이로다. 처음에 이 문자를 만든 이야기입니다마는 문자가 만들게 된 그 내력을, 역사적 내력을 보면은 위에서 말한 용사라고 하는 복희, 이 복희 시대에 그 글자를 만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품에 보면은 하문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그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이 내가 처음 이 드라마의 이 얘기 프로에 내가 이야기할 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마는, 우리 이 동이족, 특히 우리 조선족이지요. 동이족 창일씨가 조사했다는 얘기가 기록에 있습니다. 지금 이 기록에도 있어요. 이 책에도. 창일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어느 족인가 족속까지 밝혔어요. 동이족이라 했다고.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를 조금 미루고 전번 프로에서 내가 이야기 다 못했던 걸월이라고 하는 이 걸월, 바로 이 글자, 문자에 대한 의미를 지금부터 좀 더 설명을 하고 글자가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을 설명 좀 하겠어요. 바로 지금 내가 얘기한 이 걸월이라는 말, 이 단어 자체는 문자천리를 간단하게 그것이 명문화한 겁니다. 문자천리. 문자천리라고 하는 것이 방금 이야기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문자천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하늘천자를 보고, 옛날 고인들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실제로 하늘천자를 보고 몇 날 며칠이고 하늘천자를 가만히 응시를 해요. 그걸 주시랍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 보면은 보는 자도, 앞에 있는 글자도 사라지고 보는 자도 사라지면서 자기 의식이 우주의식으로 돌아가요. 자기 내면의 의식이 하늘 그 자체가 돼버려요. 이래서 문자산매로 들어갔어. 이래서 지금도 이 한학에서도 그런 말을 씁니다만은, 특히 불교학에 공부하는 분들은 무슨 경을 봅니까? 이래지 무슨 경을 배웁니까? 안 그래요. 그래, 관경이라 이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교를 봅니다. 소학을 봅니다. 이러지 무슨 경을 본다고 하지 그를 이른다 배운다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관경이라고 하는 것, 관한다 하는 것, 바로 이렇게 관을 하다 보면 따질 잘 놓고 이거를 점들어 보고 앉아있으면은 앞에 있는 글자도 사라지고 글자 의미 속으로 들어가는, 물론 처음에 하늘정 따지려서 하늘이고 땅이란 의미론적 의미는 그대로 담고 그 글자 속으로 가만히 글자를 보고 있으면은 내 몸과 마음이 심신이 그냥 저 글자 속으로 녹아들어가서 마침내 자기 자신이 이 땅덩어리 자체가 돼버려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상상해 보세요. 내가 우주가 됐을 때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내 몸인데 왜 모릅니까? 다 알게 됩니다. 이것이 통달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지 잘 보고 내가 자체가 땅이 돼버려요. 걸월이 뭔가를 내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고달픈 시대에 살고 계시는 온 인류에게 내가 부탁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제대로 공부를 합시다. 정말로 걸월을 해봅시다. 걸월을. 어쩔 작정입니까? 작정이. 날이면 날마다 이 고달픈 시 속에 그런 단어 몇 줄을 외워가지고 어떨 작정입니까? 작정이. 글자가 지닌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랑과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글을 많이 읽어서 뭐를 어떻게, 지식을 축적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 자신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 책장을 많이 넘기질 않아요. 저 집에 오면은 상당히 많은 책이 있습니다만 그 책 손 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봐요. 믿거나 말거나 시간에 나올 이야기입니다만은 실험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일미 나는
어려서 실험을 당했어요, 선생님한테.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100문제 써놓고 답을 다 달아라 겁니다. 그건 어쨌든 간에 앞으로 그러니 뭔가를 지금 문자천리를 이해하시라 이 소리라요. 그냥 이것이 단을전다지 거물현이다. 거물현자 놓고 거물현자가 어쩌고 이거 자꾸 사유 분별하는 것보담도 이 글자를 현자를 놓고 딱 보면은 그야말로 이 블랙홀로 되어 있는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그 무의식이 초월의식으로 넘어갈 때는 화이트 홀이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내면에 빛나는 의식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때는 천지가 황금이 돼요. 그래 천지현황이라 본데 뜻은 그래요. 내가 구천수서 하늘은 그거 뭐 가득가득하고 뭐 땅은 부르다 이랬지. 하도 뭐도 그래서 안 게. 그러나 그 뜻이 아니라요. 이제 권렬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분명히 잡히지요. 이제 됐습니까? 나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고려 말에 있었던 칠언이란 분이 있어요. 칠언자. 언자 7분 있지. 네? 거기에 정몽주 어른도 들어가요. 언자 중에. 그런 양반들은 공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특히 그 유명했던 우리 신라 때, 2조 때 와가지고도 유명했던 토정 선생이나 그 당시 있던 지합 선생들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우리 매로 뭐 이 글자 이게 문장이 주로 외우는 거, 물론 이거야 저들 다 통달하지요. 하지만은 그렇게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분들은 다 알았어요, 뭐를. 에? 친구가 저쪽에서 놀러 온다고 하면 전부 그 산천에 초목이 걸로 다 누워버리고 이짝에 친구가 절로 가면서 초목이 다 눕고 이랬다고. 이런 자연계 현상도 신비가 일어났어요, 실제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제했어요. 그 몸을 벗어놓고 자기 시방색이 쫓아다니면서 태평양 바다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도 하고 배가 빠지는 거 비행기 날아가 비행기 추락하는 걸 손으로 탁 잡아서 끄다가 놓기도 하고 막 이래요. 이 공갈 긋고 거짓말 긋고 아들 동화 프로에 나오는 얘기 같지만 프로는 현재 옛날에 우리 동화나 거짓말 공상과학에 나왔던 얘기는 현실로 이루어진 걸 미루어 보아 사실입니다. 진실 불허입니다. 그러나 아들한테 그런 거 장난 같은 걸 안 해서 그렇지. 자, 이제 아시습니까? 글론이 뭔가인지 알았으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제문자라 이랬을 때 처음에 이 글자를 만들었는데 글자를 만들 때 이전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전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처음에 글자가 나오기 전에 복희 씨나 신농 씨 저 때는 어떻게 이 서로 여사를 전달했느냐 하면요. 줄을 가지고 매듭을 매다가지고 매듭의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의사를 전달했다고 그래요. 그 매듭의 문화가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저 시장할 때 이래가지고 뭐 있지요. 꽃도 만들고 뭐도 만든 게 그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이제 불교 태화에 이래 보면은 그 보살들이 칭칭 갖고 있는 그런 여러 액세서리 같지만 그건 전부 무슨 문자입니다. 역사 소설입니다. 그 안에는. 내가 사실은 이 세상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고전에 나오는 그런 그림, 예를 든다면은 동양화에 많이 그려집니다만은 그 산수 좋은 곳에서 물 철철 흐르는데 노인이 소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턱 시인한테 물 받아 먹는 그 얘기가 그게 옛날 우리 고조선 이전에 있었던 송화문화. 고조선 문화가 송화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송화. 그것이 저쪽에 송화강 문화입니다. 송화강. 백두산에서 흘러간 물이 동서로 흐르면서 송화강, 압록강, 두만강 되지요. 그 송화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중국 쪽으로 흘러갔지, 그게. 그 송화문화가 얼마나 인류를 발달시킨, 우리 동양문화를 발달시켰느냐 하는 거는 바로 여기에 딴 사람도 아니고 이 중국의 복희시 때 창일이라는 분이 여기에 이분이 그 짝으로 가가지고 한문을 조서했다 하는 글자 여기 기록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도 나와요. 창일이라는 분이 한문을 만들었다. 그 전에 결성문자로 된 것을 서계문자라 이래가지고 서계문자라 하면은 서계문자는 오늘날 글자와 비슷한 걸 만들었다 이 소리지. 지금처럼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똑 이렇게 인쇄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러나 처음에 이 글자를 이렇게 만들 때도 보면은 이 창일 씨는 어떻게 만들었냐 하는 기록이 나와요. 새 발자국을 보고 만들었다 이 말은 엄각했던가 봐. 뭐를 돌이나 나무에다 뭘 새겨가지고 전하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이래입니다. 이걸 서계문자라 하는 게 있어요. 벌써 이 신농복희 때 벌써 이 서계문자를 써가지고 의사전달을 할 수 있었다 하니 이 시대부터 역사시대라 그래요. 기록을 할 수 있는 시대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문자가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시작한 이 시대가 신농복희 시대였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아는 이 비서라는 사람들, 감투 쓰고 뭐 이렇게 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있으면은 이 책에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이런 벼슬을 하고 이렇게 하는 양반들이 과연 여기에 짐승의 머리를 이렇게 흉내냈다 이랍니다마는 그 짐승의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관등, 벼슬의 어떤 덩이, 계급장 같은 것도 했다 하는 얘기가 이때 벌써 신농복희 때면 언제냐면 BC 4500년 전으로 나는 스승님한테 배웠어요. 그럼 6000년 전이라고. 6000년 전에 벌써 이런 것이 나왔다 이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내복, 이연의 옷복, 옷이, 옷상 이래는 치마상 이래는데 이 치마상자입니다. 그때 이 옷을 입었다 이런 얘기를 미루어 보아 그전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밑이 부끄는 걸 좀 감추고 옷이라 해봐야 아마 이 육축을 잡아가지고 몸에 걸치는 그런 생활을 했던가 봐요. 그러다가 신농복희 때 와서 비로소 이 몸에 이상을 갖추었다. 나는 이걸 보면은 우리 당군 할아버지 아니십니까? 당군 할아버지 초상화 그린데 보면은 그 초이를 입었거든. 풀 가죽 위에 옷을 했고, 그 또 안에는 보면은 짐승의 가죽도 있거든. 이런 걸 보면은 그 시대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오래됐겠는가. 신농복희 그 이전 시대로 안 되겠는가. 이렇게 나는 본다고요. 그러나 저러나 그런 그 옛날 고화에 있는 그 그림들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 문자로 읽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것은 형설의 언어라 이래. 나는 형설, 어떤 형색으로서 그걸 이 세상의 언어 대용으로 썼던 시대를 이걸 화도라 이런다고 해서 내가 전에도 설명했습니다. 그림으로서 말씀의 대용으로 썼다. 그 이 시대가 가장 많이 발전된 게 뭐냐면 화도낙서라는 게 있고, 그 하도가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점점 발전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크게 발전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옷을 입지 않았다가 이때 비로소 옷을 입기 시작했다 이 소리거든. 신농복희 때. 그러면 여기서 이 내복 이상이라 이랬을 때 이게 치마상자인데 이 부인들이 입는 것, 그 다음에 이 복이라 이러면 대체로 복은 입는 거는 위에 있고 뭐 이래 있는 걸 복이라 하고 밑에 가르는 걸 치마라고 이랬는데, 이 치마라는 말 자체가 또 뭐냐 하면은요, 붓구른 걸 감찼다 이 말입니다. 치마란 말은 그 치자가 붓구를 치자라요. 마자는 큰 마자, 클 마자. 크게 붓구른 것을 감찼다. 이래서 오늘 내가 이 부처인 경전에 보면은 그 세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계가 태초에 이 인문화가 어떻게 발전돼 나오는 기록을 적은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경이 있는데 그 경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대충 인문화 세계를 오늘날 우리가 내려오는 인류의 문화사를 갖다 대충 읽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저 옷 입는 얘기입니다. 태초에는 본디 우리 이런 몸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그냥 빛으로 돼 있었다고 그래요. 저 강음천에서 내려온 걸로 돼 있어요. 저 색계선천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전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인류의 모든 문화사, 인류의 모든 존재, 모든 생물, 영물의들의 존재를 보면은 이 육체, 우리들이 말하는 육체, 물질, 그 몸을 이루는 것은 아주 그 아메바 같은 적은 그런 입자에서, 그런 어떤 생물에서 있잖아. 이것이 점점 진화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마침내 원숭이 진화선, 다운의 원숭이 인간 진화론도 맞대. 그 얘기는 원숭이가 곧 사람 됐다는 설보다는
미생물에서 그것이 점점 이렇게 25억 년, 지금 약 한 40억 년 이래 보는데 45억 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걸려가지고 오늘날까지, 오늘은 이렇게 훌륭한 인체가 됐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육체적 차원은 다운을 확실히 맞아요. 그런 임의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은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영혼은 달라요. 이것은 천상태화론이라. 천상에서 이것이 본되는 빛으로 되어 있던 우리들의 영성이, 그때는 이런 육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영성이 그냥 이렇게 빛처럼 가벼워서 떠다르고 나르고 이러다가 이것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내려오게 됐대요. 그 지구상에 내려와가지고는 처음에는 지구에서 보니까 뭔가 막 저 이상한 꽃도 있고 이상한 무슨 어떤 무슨 생물이 있는데 그것이 이상하다 싶어서 손 가지고 맛을 보기 시작한 데서부터 첫째 이상한 모양을 봤다.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는 게 나왔어. 색을 첫째 이상한 색을 보게 됐고 그것을 이상하게 색성, 거기 이상한 무슨 메아리를 듣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됐고 그것을 이상한 색성, 향, 미, 촉, 맛을 보게 됐고 그 맛에서 점점 착착하다 보니까 이상한 아르마리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자기 영성이 공중으로 나르질 못했대요. 마침 비유를 하면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절이 아니더라도 집에서라도 좋은 경을 이루거나 아마 기도를 어느 종교든 좋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 마음이 대단히 그 좀 맑아집니다. 그러면 잠을 자면은 꿈이라도 헐헐 날아다니는 꿈을 꾸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울거나 복잡한 관계로 어떤 성정으로 여러 가지 다투고 이러면 꿈속에도 악몽을 꾸거든. 꼭 그와 같은 현상으로 이거는 추리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마침내 땅에 있는 맛을 보니까 그게 짐이라 그런다고 되어 있는데 짐이 그 땅의 맛이 신기하고 이러니까 자꾸 그 탐하게 됐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유착이 되고 공중에 날아가지 못하고 몸이 땅에서 딱 붙게 됐답니다. 나르던 그 어떤 자기 영성의 빛의 어떤 몸이 그만 그것이 빛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생물의 법칙에 의해서 이 몸이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도 유구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걸 하다가 이상하게도 지금으로부터 15억 년 전에 얘기입니다. 15억 년 전에 이게 이상한 영체들이 홀로 이렇게 독존했는데 독거수진이라 혼자 스스로 존재하다가 호련히 혼자 존재하지 못하고 다 죽는 시기가 왔을 때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앞에 있는 상대와 상대질이 이렇게 만나가 둘이 딱 붙으니까 이상하게도 전부 다 살아나는 이런 현상이 된 것이 성의 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이라는 게 우리 서로 이제 껴안고 품으면 좋다는 그 애정을 느끼게 된 동기가 그렇게 오래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몸이 이제 그 남성, 여성이라는 게 이제 알게 됐고 서로 정감을 느끼게 되면서 육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마침내 어떻게 됐는가? 남정내가 남자와 여성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게 이상한 그런 어떤 속성이 음성과 양성이 생기면서 여기서 좀 더 높은 사람이 봤을 때 아주 추하고 더럽고 이러니까 그때 모두 그 돌이나 뭐나 이런 흙이나 집어 던지가 내 쫓아버렸던가 봐. 그 단체에서. 그 내 쫓은 것이 나는 줄에 설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 신랑 신부 시아놓고 하는 얘기가 그대가 쓰고 있는 그 면사포는 그대가 끼고 있는 그 다이아 반지는 지금으로부터 15억 년 전 이전에 인류가 처음에 이 지구상에 존재할 때 남자나 여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남녀라는 이성관계라는 이성관계에서 이상한 호감을 느끼게 되면서 추한 현상에서 그 단체에서 쫓겨나는 현상에서 그때 집어 던졌던 돌이 지금 다이아몬드가 됐고 그때 안 맞을러 죽으려고 뭘로 더럽다고 덮으시고 이렇게 도망간 것이 지금 면사포가 됐노라고. 그래서 너 결혼하고 나면 죽었다고 복창해라 이렇게 하거든. 이게 어쨌든 세계경에 있는 그 전체 뜻의 그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옷 입는 얘기가 나와요. 그걸로 보니까 이상하게 나중에는 막 모두 저주하고 막 질타하고 이러니까 부끄럽게 감축이 됐어. 그 감축이 된 얘기가 여기 내복 이상이라. 그런데 이제 부끄러운 감췄는데 둘이 가서 은밀히 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어 집을 짓게 된 게 이게 집가짜가 나오게 된 동기라.
응? 지가짝이 돼지 저자 쓰는 게 그래요. 이 돼지 새끼 미를 그 안에 집안에 기대 가서 뭐 어떤 짓 하라. 그런데 또 재미나는 거는, 아따, 그런데 그 다음에 먹어야 사는게 가서 자꾸 먹는다 보니까 욕심을 자꾸 내게 됐어. 오늘 우리 김 선생님이 와서 마침 세기형 얘기를 잘해줘서 또 이 이야기가 좀 술한데. 자꾸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서로 땅 뺏기, 나중에는 안 되겠는 기라 이 땅 뺏기가 일어났는 게. 이 땅에다 금을 걷는 게 오늘날 국토 전쟁이 일어나게 된 시초라요. 전쟁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요. 욕심에서 일어나요. 서로 니꺼니꺼 많이 가지고 자꾸 취하고 적취하고 그냥 가만히 내두면 그대로 항상 존재하고 그걸 항상 먹으면 될 낀데 항상 서로 니꺼 내꺼 이렇게 많이 가지려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는 기라요. 그것이 고등동물이라는 우리 인간의 면이고 아직 짐승사회는 그게 그대로 새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이부자리 없고 뭐 없고 양새가 안 짊어지게 되고 짊어지기는 보따리가 없어도 굶어 죽은 새 봤나? 에? 아무리 음동산안에 20도 30도 되지만 그 철사가 내고 우대고 동상 걸려가 죽었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 그런데 오늘날 지구상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본래 저 짐승은 강이라는 건 이름도 없거든. 짐승을 갖다가 이거 독방에 넣어놓고 가두니까 우째 돼버렸어. 전부 감기가 걸려버려. 이것이 조류독감 하는 길. 그걸 자연 그대로 뒀다면 그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감기 몸살 많이 하는 분들은 제발 발에 있어요. 죄는 발에 있어요. 제발. 에? 그 발 좀 너무 따시게 하면 안 돼요. 발은 차게 해야 돼요. 또 차게라고 벗고 다닐라. 에? 그래서 감기 들었을 때는 발을 갖다 찬데 이 좀 상당히 그 찬물에다가 오래 담그면 감기 몸살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그 나르는 새나 짐승들은 절대로 감기 몸살이 없는 이유도 밑을 알뜰히 시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새 또 처녀들도 너무 벗고 다녀서 내 걱정인데 저거. 어쨌든 이게 이제 옷을 입게 된 동기와 국가의 전쟁이 일어난 내용은 그 세기경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나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오늘 내복이상 일학하는 이 얘기에서 신농복귀 시대 그때는 아마 옷을 제대로 갖추질 못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끄럽고 이러니까 세기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건 부끄러운 건 감추고 보자. 이래가지고 마침내 옷을 입게 됐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옷을 입고 이제 제대로 사는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요 부족 사회가 이제 국가 사회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추 이게 밀추자입니다. 밀추. 밀추자입니다. 밀은 민다 이 말입니다. 모실위 모신다. 양국 양보할 양자입니다. 이거는 양 나라국. 자 태초에 보세요. 부족사회에서 이제 국가사회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천자문이라는 이 글자는 1000개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 동양 문화사가 역사의 그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른 거는 내비두고 이 나라국자에 대해서 잠깐 우리 생각해 봅시다요. 나라국. 이게 나라국자입니다. 이것을 파자로 풀면은 이거는 입구자가 되죠. 요거는 여기 뭐냐면 혹한다, 혹심, 혹이라는 말은 우리는 유혹이란 뜻인데 본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나 누구를 유혹해가지고 입으로 유혹을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질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나라국자를 유혹의 도가니라고 이렇게 씁니다. 유혹의 도가니. 지금 오늘날 많은 정치인을 보고 나는 저 나라국자에서 얼마나 해이를 느끼는지 몰라요. 애국이란 말은 모두 얼마나 이 세상에 내놓으라는 정치가들이 노래삼아 합니까? 애국이란 말. 그리고 높은 양반들이 어디 단상에 섰다 하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참 호로자식 이 생각이 들어요. 친애라니. 거기 지 할아버지 조보도 있는데. 친애하는 조보님 그 소리예요? 그게 동양윤리라 그게? 존경하는 일이야지. 맞죠? 그 똑똑한 양반들이 그렇게 함부로 갖다
망설을 하니 그 어찌 나라 국자 안에 혹자가 안 붙겠어.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유혹합니까? 오늘날 그 많은 정치가들 역대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한번 봅시다. 무슨 짓을 했는가요? 얼마나 많은 국민을 유혹했는가? 오죽하면 내가 이 시대가 만든 군중의식을 집단화해가지고 집단화된 군중의식을 집단의식을 핵무기화해가지고 한 인간이 군주가 되고 나면 그 집단화되어 있는 군중의식을 통제하는 정치 철학이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군기라 군기만 따르리라 배급을 줘라. 지금 현 이 지구상에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나라라 할까 어째가 우리 슬픈 우리 역사 얘기입니다.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든 저러든 우리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라 국자에서 저는 별것 아닙니다만 나는 이상하게도 군대를 오지 말라고 면제됐던 사람이라요.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 군대를 내가 안 가야 되냐. 나는 28에 내가 지원해 가가지고 30살에 난 제대한 사람이라. 난 애국자요. 왜 박수를 좀 안 쳐? 자기 자식들을 군대를 안 보내고 지 자신이 군대 가서 적당히 이렇게 나오고 나는 이 세상에 군에 가서도요. 전부 가니까 내 아우 걷고 이래가지고 아우들이 하는 거 한 개다 빼기로 말하면 내가 상군단에서 육군단 간 사람이라 쫄병이 빼기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안 써먹었어요. 군인이 할 수 있는 보초가 먹은 고약한 훈련은 다 받았어요. 그래도 나는 차는 높은 차는 차 끌고 다녔어.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 하도 이 세상이 슬퍼서 그래요. 애국이란 게 뭡니까? 애국이 뭡니까? 이 자기가 사는 땅덩어리 아니라 자기가 사는 고향을 다 버린 사람이 애국을 말해요? 예? 그야말로 산간벽촌 산천에서 그 어떻게 고생했든 어쨌든 진정으로 내가 애국자라면 애국 이전에 애향심을 가져야지. 그 정치적으로 자기 고향에다 뭐 믿게 해놓는 걸 가지고 그걸 애국이라 하면 돼요. 추위양국이라는 이 품에서 나는 이 전 인류의 그 지도자들에게 꼭 한 번 묻고 싶고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내가 소원을 실어보내고 싶어요. 나는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 거룩한 제왕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수한 양반들이 많아요. 특히 와싱턴 같은 분들 지금 근자에 있었던 말이지 나는 한때 말이지 우리 박정희 그런 어쨌다 싶어가지고 포드는 포기했다 내 좀 미워했는데 포드 대통령 같은 양반은 지금 자기 고향 가서 지금 농사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의 흙을 밟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그거 애국이란 말을 감히 그분들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내 말은? 내가 또 정치가거든. 예? 이거 분노가 나야 한다 생각해보라고. 내가 화나지. 이거 좀 혈 한번 넘어가겠네. 이 얘기 하려고 하면.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나왔네. 나는 우리나라의 말이지 역대 대통령님 중에서 한 분이라도 나는 고향으로 가는 양반이 나올까 하고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랬어요. 다 자기 고향을 버리고 서로 막 가서 못 살고 환장하는 그 가서 좋은 집 짓고 사시는 이런 양반들 봤을 때 참 피눈물이 나요. 피눈물. 예? 이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뭐를 보여주고 뭐를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면 보여줘야 되는데 왜 말로 자꾸 씨부리기를 도대체. 아니 나라 국자가 이게 뭐 이 국자 붙었다 해서 만날 조디를 씨부리면 돼요. 몸으로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이 이상하거든. 조사해봐요. 이 손으로 농사를 얼마나 짓고 촌에서 고향을 못 버리고 고향에다가 무슨 짓을 하다 농사 어떻게 하다 살다 온 사람 조사해봐요. 지금도 이 나이에도 그 날이만 날마다 많은 사람들 그 아픈 꽃에도 말캉 빙등 꽃들하고 내가 몸살을 쳐요 지금. 신통치 않은 꽃들 있잖아. 이거 미워 죽겠어.
아니,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래도 됩니까? 이래도. 예? 아, 또 화가 났어. 안에 불나요.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역대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안 넣습니다. 내가 바라는 믿는 양반들은 제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호미 들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정말로 국부적인 존재고 이 나라가 참말로 신처럼 받들 겁니다. 그런 양반들한테 바로 나라를 줘야 됩니다. 추위 무기란 거는 밀추 모시리 사양할 양자 받들 양자 여기 나라 국자 나라를 갖다 바치줘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나라를 줘야 됩니다. 예? 어떤 힘의 논리로 말이지. 예? 다수결 논리로. 다수결이라는 게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다 이 지구상에 평균화될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은 평균화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의식은 평균화가 안 됩니다. 열등 우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열등한 사람에게도 투표권이 있다고 그 투표만 많이 받으면 된다는 논리입니까? 예? 여기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또 그건 좋아요. 자부지간 힘의 논리니까 좋다고 하자. 그렇건 이렇건 내가 이 나라의 국부가 되자면 나라에 여기서 그야말로 추위 양국의 존재가 되자면 세 가지 덕목을 갖춰야 돼요. 신덕, 삼덕을 갖춰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반드시 삼덕을 갖춰야 돼요. 삼덕 부족이라 이것도. 그냥 뭐 적당히가 아니라 부족이라. 첫째 신덕이 있어야 됩니다. 신덕. 그 몸이 지금 이 연사처럼 아이고 2조 500년 역사에 나오는 그 간신의 회장님처럼 요래 생겨서 안 돼요. 품신이 그럴듯해야 됩니다. 가장 거룩한 몸매를 갖춘 분들은 사천왕부터 저 위로는 재석, 범천 그리고 지구상에 올 수 있는 전륜성왕이라는 분, 그 위로는 부처님 같은 이런 분은 30 이상 80종요라 하는 부족 몸매를 갖춥니다. 요새 한간에 말이지 되지 못한 이상한 종파가 부처님을 갖다가 박박 민 머리를 갖다 놓고는 그 부처상은 저렇다고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거라든가. 30 이상 80종류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멍치들이 말이지 종교를 얘기하고 불교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한 괴물들이 존재하는 것과 더불어 아울러 이 세상에 자기 몸은 신상이 과연 남에게 거울이 될 수 있는가 경행유현이라 하는 게 있어요. 남에게 거울이 될 수 있는가 없는 걸 반드시 자기 스스로 거울을 놓고 봐야 될 것 아닌가 이 말이라. 예를 한다면은 참 뭐 누굴 이름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좌우지간 예를 들어서 여기 가까운 유 실험자라는 이런 거룩하게 잘생긴 분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저때 이리 오면 참 훈훈하고 더 어디 가면 골목에도 갈 때 훈훈하고 힘이 돼요. 어디 깡패 같은 거 안 얻어터지고 얼마나 우리되고 뭐가 됩니까? 그거면로 사람이 신덕을 갖추게 되면 천하 만민이 억조 장생이 그 앞에 가면 저절로 머리가 수그러지고 저절로 그 밑에 가면 편안해요. 마치 뭐같이 신덕을 갖추면 편안하냐면 이거 이러한 토막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하고 스카세존하고 인도에 300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둘이 나무 밑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나르던 산 비둘기가 한 마리 와가지고는 사리불 저때 와서는 발발발발발 떨더래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석존 옆에 오더니 막 좋아서 춤을 추더라는 기라. 사리불이 가만히 보니까 이 빌기다 짐승이 사람 차별하네 싶어서 부해가 났는 기라. 세존이 씨, 저 짐승도 나를 야로 에롱에롱 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네. 어째 그렇습니까? 자네는 옛날 개를 꿋꿋하게 잘 지켰으면 되는데 지키다 안 지키다 이랬기 때문에 자네는 언제 가면 마음 변해서 잡아먹을지 몰라서 벌벌 떨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꿋꿋하게 정의와 대도와 길이 아니만 갔기 때문에 저 편안해서 저렇게 좋다고 안 하는 거. 덕을 갖추면 그렇다. 덕을 못 갖추면 그렇다. 그것처럼 억조 창생이 그런 양반이 군주가 되고 나면 그 인배 가면 어쩐지 마음이 편안하고 천하가 태평하고 온 지구 땅덩어리는 웅숭해서 풍년이 들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이라요. 내가 국회에 나가면 되겠지 이러면. 예, 그러나 이게 품신이 안 돼요. 이게 이게 또 관심 갖지 이게 무슨 이 촌놈 산에 가서 미터리 벽면에 두드리고 말이야 기계 목발 두드리고 아리랑 타령이나 부르면 딱 됐지.
난 진짜 내 분수를 지킬 줄 알아요, 나는요. 난 분수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생긴 대로 놀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신덕이 첫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지덕입니다.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네? 지덕. 네? 지덕이라, 지덕. 반드시 지덕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전문대 말씀했지만은 지혜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참 이 초월 의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상념을 초월하는 걸 말합니다. 네? 저 클린턴 매로, 클린턴. 전에 있던 클린턴 대통령 매로. 그 막 위에다가 여자하고 뽀뽀 좀 했다고 그 걸리가지고 덜덜 털다가 욕보는 거 매로. 아, 그러거든 위에다가 뭐 적당히 내가 뭐 하도 좋아서 이뻐서 뽀뽀 좀 했다 하면 되지. 변명을 갖다가 희한하게 하되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양반들이 지구상에 얼마든지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 유형이 참으로 듣기 고약한 양반들이 몇이 있어요. 그러면 못 써요. 시덕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제덕이 있어야 돼요. 제덕. 이래가지고 이 모든 정치가들이 돈 가지고 그래야 요새 많이 잡혀 들어갑니다만은 자기 몸에 제덕이 있는 양반은요, 그런 부정축제로 만든 거 말고 타고난 부를 가진 분이 있어요. 예? 그야말로 이 맨손 가지고 들판에 가서 헐덩어리를 지면 전부 황금이 된다고 해요. 난 정말로 제덕을 가진 분 중에 한 분으로서는 전에도 잠깐 그분만 언급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그래도 건세사에서 이만큼 우리를 갖다가 자가용이라도 굴리고 살게 한 양반이 정규영 할배하고 정도령하고 김우중 씨하고 삼성 할배 그리고 또 등등 많이 몇분 계시지요. 이런 양반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충군기를 넘기고 어떻게 하면 이 자손들이 제대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자원 없고 뭐 없는 이런 메마른 땅에다가 그야말로 그 정규영 할배 같은 양반은 저게 내가 어려서 말이지 저게 울산에 가봤는데 그야말로 그게 어디 사람 살 때도 아니고 그 사람 들어가도 못한 데라. 그런 땅덩이를 갖다가 황금덩이를 만들어 놓는 거 보세요. 예? 오늘날 헌화사나 삼성그룹의 그 회장님 손자 된 아들이지 아들이 저 반도체 했죠. 밑에 세 번째 아들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드리기 뭔가 제가 참으로 피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대우조선에 내가 지금 어때 4년까지 3년인가 4년 내가 다녔는데 지금 데모 없는 것도 사실은 어째 보면 내 나름대로 이 정신 철학이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보세요. 그런 양반이 이 나라 임백성을 살려보겠다고 애쓴 것밖에 없을 텐데 엄청난 지금 형을 받고 23조를 어떻게 써야 다스리지 모르겠는데 거기 다 내 나라 내 백성들에게 다 들어간 기라. 이렇게 애쓰다가 비참하게 처참하게 저렇게 살다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좋은 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누가 안 가지겠습니까? 이것도 또 감사한 줄도 몰라요. 지금 우리 후대 요놈 자식들은. 네? 이것도 윤리에 또 삭제하려는가? 여기 그럼 다음에 방송 안 나와요. 나쁜 놈들 아닌가면 나쁜 놈. 감사할 줄 알아야지. 내가 뭐 때문에 였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각성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한 건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 이 세 가지 덕을 못 갖추면은 추위 양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여기 보면은요, 이 아주 재미난 표현, 여기 해설을 잘 해놨습니다. 예? 예? 천자의 자리를 미루어주고 나라를 사양한다. 이게 언제 그랬냐 역사적 얘기가 나옵니다. 예? 역사적 얘기가 쫙 나와요. 옛날에는 이렇게 훌륭하고 거룩한 양반들을 이렇게 스스로 옆에서 서로 하라고 이렇게 밀었습니다. 예? 아이고 나는 안 돼. 아이고 당신이 하지. 안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양보를 했답니다.
요새 반장서로 안 하려고 반장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이제 훌륭한 사람 동네 가면 이래 좀 거울대는 양반 이 수로 하라고 이랬거든. 그러나 여기서 추위 양국의 얘기는 지금 방금 얘기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인류의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세 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 나라를 양보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을 여기 이제 이 천자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나라를 여기 밝히고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나라가 있었는데 나라 우자 유우 나라 우자 예. 나라가 있었는데 도당이라. 우시의 도당시이다 이랬는데 우시와 도당이다. 우유시가 있었고 도당시가 있었는데 이 두 분이었다 이래요. 그 우유라는 이 양반은 재순이요. 우유란 바는 재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도당이라는 분은 재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재순이고 도당은 바로 재요이다. 그런데 요의 아들이 단주가 불초해서 자기 아들이 있었지만은 너무 불초해요. 이건 모든 덕목을 갖추지 못했고 뭔가 좀 있긴 이 머리가 좀 우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 자기 아들에게 이제 그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단주가 그 함으로 이제 순에게 이제 이 양의를 했다. 이런 역사적 얘기, 중국 역사적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는 참고로 하시고 본 뜻은 뭔 얘기냐 하면은 우유도당이라는 분이 이제 그랬다. 자기 아들이 아무리 그 대단하더라도 훌륭하더라도 그 천하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심지어 자기 나라 아닌 남의 나라에 있는 인재를 등용을 시키려 여기 보면 자기 자식은 고사하고 남의 나라에 있는 훌륭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임금을 나라를 맡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참 바람직하고 덕치의 세상입니까? 바로 이렇게 덕으로서 다스리는 이런 성대, 이걸 성대라 하지. 이 신성한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겠느냐 이랬을 때 저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세계가 바뀌고 나면 언젠가는 올 기다 이렇게 봅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 이 글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불교나 특히 어떤 철학적으로 정신철학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이 유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돼요. 이 유자는 있다, 우리말로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는 건 실제로 이 물건이 여기 수건이 있다 요 소리입니다. 요 어떤 물체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유자는 있다. 그 다음에 재, 있을 재. 이 다 있다는 표현의 글자라요. 있다, 재하는 거는 재. 이 재는 있다는 거는 이거는 나는 중성어라 이랬는데 이 재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소리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이 수건을 내가 여놨다가 이걸 없앴단 말이라. 그럼 내가 김선생 보고 그 수건 있나 이렇게 하면 그 아까 있었는데 지금 없다 이 말을 있을 것이 없습니다 이러면 됐거든. 그러면 없는 것도 있는 게거든. 그렇지? 지금 이 문자를 제대로 모르면은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불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불교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의미를 잘 음미해야만 불경의 해석이 제대로 됩니다. 불경을 지금 엉망진창으로 해석한 것은 이 문자가 지닌 의미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는 물건 자체가 물적 표현이라 그래 나는 물적. 물건 자체가 있다 이 말이고 이것은 존재 여부라 그냥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라. 거기 있는 것도 여기 있느냐 재란 거는 여기 있다. 그럼 없다. 없는 것도 있는 거라. 그 다음에 존이 있어요. 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재는 아까 얘기처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반영구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것은 영구적인 의미를 가지고 존재 이랬을 때 이 존자는 있을 존자입니다. 이것도 있을 존, 있을 재, 있을 유 그래요. 뭐가 있다는 표현인데 의미론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의미가 달라요. 이 존자를 쓰게 되면은
바로 쉽게 말하면 영혼, 자는 영혼을 말해, 영자. 우리 내면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라는 의미를 쓸 때는 이 존자를 써야 돼요. 그러면 지구처럼 반영구적인 걸 쓸 때는 제락해도 돼요. 그러나 이따가 금방 없어질 수 있을 때는 이 제자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비유를 해서 이거 반대, 있는 거 반대로 글을 쓰면은 이렇게 돼요. 네? 있는 거 반대로 쓰면은. 있는 거 반대로 쓰면은 여기 전에 없을 무자에서 요 무자, 무. 있을 것이 없다, 있다, 없다가 물건은 그런다. 그 다음에 무. 이거는 우리가 없다 이 말은 없다고 이라는 것은 반영구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허공처럼 영구적이진 못하다. 허공은 영구할 것지만 영구적이진 못하다. 그 다음에 이런 무자가 있어요. 하늘천자, 그치, 하늘천자 이래에 쓴 글자. 이게 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기도, 이렇게 점찍기도 합니다. 이거는 영구적인 문자라, 무. 자, 요거를 한번 내가 지금 어떤 형상으로 표현할 때 잘 기억하세요. 저 어미모자 점을 안고 찍 내리건 거는 부인들이 생리가 있을 때 생리가 없을 때 얘기를 해요. 부인들은 생리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있을 게 없다 이랬을 때는 그냥 무. 아주 그냥 이거는 지금은 없다 이럴 때는 무. 아주 없다 이랬을 때는 무 이런데. 자, 요 손이 여기 있지요. 이따가 요래 없어지면은 여기 없어졌지요. 이거는 아까 저 밑에 요 무자고. 요 없는 거, 내가 손도 없이 요 없는 건 그대로 있지요. 요거는 요 무. 요 없는 것까지 아주 없어진 거는 요 무자라. 이것도 의미도 있는 표현도 역시 의미는 똑같다. 이게 잘 아시고 다음 시간에 유우도당이라는 이 글귀를 가지고 다시 천자문의 의미를 잘 우리 음미해보는 시간을 만들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